이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는 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아니면 이제 대출 받지 마라. 돈 없으면 대출 받지 마라. 돈 많이 못 벌면 대출 받지 마라.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게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탈감을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순간에 만약에 집 사는 거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집 못 산 무주택자들은요, 한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만 돼도 진짜 완전 현타 진짜 심하게 올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도 자,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세난이 사실 시작됐어요. 이거는 부산뿐만이 아니라 서울, 그리고 지금 전국이 전세가 씨가 마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지금 저희 수강생분 같은 경우에도 사직 아시아드 쌍용 여기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양산 살던 분이시거든요. 양산에서 무슨 부산이냐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산에서 저는 서울은 못 가더라도 부산에서 경기도 점프한 것만큼 양산 살던 분도 여기 점프하는 거 어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산에 있는 집을 팔고 여기 사직 아쌍으로 왔는데 왜 왔냐? 본인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본인의 자녀가 나중에 중고등학교 되면 부산으로 넘어오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교통도 좋아지고 광역 뭐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양산 수요를 부산이 빨아들일 것 같다. 사실 저는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스스로 깨우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9억 6천에 저희가 아쌍을 매수를 했는데요. 그거 싼 거 아니지 않나? 9억 3천에도 거래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요거 완전 로얄동, 완전 로얄층, 알알이네. 완전 알랄로 샀고 여기 알파룸까지 있는 거기서 여기도 타입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할 때 어쨌든 지금 당장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집도 팔아야 돼서 매도도 저희가 좀 붙어서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9억 6천에 이제 매수를 했고 전세를 5억 5천에 마쳤습니다. 사실 사직동 같은 경우에는 이분뿐만 아니라 저희 수강생분들이 갭으로 이제 먼저 사두신 분들은 전세가 되게 높게 받았잖아요.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학군지 사실 9억 6천이면 이때 당시에 해운대도 갈 수 있었어요. 맞죠? 근데 가진 현금이 4억 5천인가 그렇게 있었고 4억 5천으로는 해운대구 못 들어가잖아요. 못 가죠. 예, 무조건 한 5억 이상은 있어야 갭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억도 솔직히 안 돼. 네. 5억 5천 이상 있어야 돼. 그렇죠. 그 아쌍 정도 들어갈 사직 아쌍 정도면 그 해운대 자이 밑에 동부 올림픽 타운 있죠. 그거랑 이제 가격이 좀 비슷하게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전세가 자체는 이제 사직 아쌍이 훨씬 높았죠. 동부 올림픽 타운은 전세가 맞춰졌고. 근데 최근에는 해운대도 이제 전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매매랑 전세 안 찍어온 게 아니라 전세 매물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 그때 이게 지금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얘가 지금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1, 2월이 무슨 시기인가요, 여러분? 무슨 시기인가요? 1, 2월은 학군지 이동 시기예요. 초등학교 가기 전, 중학교 가기 전, 이때 1, 2월에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전월세 찾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도 나도 약간 하겠다고 대기가 있었어가지고 사실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아쌍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뜨고 근데 제가 원하는 막 로얄 또 로얄층이 없어가지고 봤던 게 이제 대장님이 바로 또 찾아주셨잖아요. 네.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 지금 전세가 5억 넘어간다. 여기 한번 봐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1기 수강생분이 요거 갭 2억 6천에 매수하셨어요. 요분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였거든요. 이분은 실거주는 아니었고 그래서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를 갭 2억 6천에 맞췄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갭 3억 그래서 지금 3억 4천으로는 여기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 수강생이셨고요. 이게 공부가 돼 있으니까 지금 이게 괜찮다 했을 때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바로 실행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사실 지금은 또 이 물건의 그 가격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갭 2억 6천요. 2억 6천이면 6억대 아파트 있죠. 시청역 비스타 동원. 이거 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같은 돈으로 6억대 아파트보다는 학군지에 8억대 아파트를 가는 게 훨씬 낫죠. 같은 투자금인데 예. 어차피 전세는 이자는 안 나가잖아요. 그럼 효율성이 훨씬 좋은 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지금 시중에 실수요자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의 공급량 대비 수요가 어쨌든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25년부터 부산이 아파트 공급 물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23년 대비 24년이 확 줄어들었고 25년은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현상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뭐 분양이 있다, 입주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가고 싶은 입주 단지가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정자이 더샵이 이제 1월 31일에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 강서구 에코델타 시티가 4개 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막 100세대, 200세대 아니면 입지 완전 떨어지는데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내륙의 학군지 그리고 해운대구 뷰 나오는 곳들 실거주들이 원하는 곳 이런 데는요. 점점 더 씨가 더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 26년, 27년 그때 입주 많지 않나요? 이렇게 하는데도 이때도 사실 남구에 쏠려 있잖아요. 네. 남구에 쏠려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목골 라인은 그렇게 이제 맞죠? 엄청 상위 입지는 아니죠. 선호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거 수익률 같은 경우는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얼핏 봐도 최고가가 11억 3,400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8억 중반에 샀죠. 8억 5천, 8억 3천? 예. 그럼 이거 차이가 얼마예요? 2억 5천에 2억. 거의 한 2억 7, 8천 되지 않나? 그럼 갭 2억 6천 해가지고 전고점만 해보게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게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갭 투자하란 소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일단 극단적으로 제가 매수 사례 잘한 거를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제가 한 번을 사도 투자자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고, 한 번이라도 해봤고, 코로나의 상승장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분들은 저게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싸다, 안 싸다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월세살이 하면서 저렇게 넣은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가진 돈은 많이 없지만 좋은 아파트를 사야 지금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고 더 많이 오른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제가 막 대출 강의를 계속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이 달리는 악플이 뭐였냐면요. 야, 영끌에서 니나 사라. 지금 영끌에서 집 사라는 소리냐. 한 달에 200만 원 이자 어떻게 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집을 대출해서 이자를 한 달에 150, 200 내잖아요. 그러면요,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똔똔하게 묶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즘 가장 대두되는 키워드가 뭔가요, 여러분? 양극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상급지, 그리고 한 7억 이상 아파트들은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어요. 근데 5억 이하, 5억 중반만 돼도 안 팔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싼 거 사면 살수록 리스크는 더 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는 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아니면 이제 대출 받지 마라. 돈 없으면 대출 받지 마라. 돈 많이 못 벌면 대출 받지 마라.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는 게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탈감을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순간에 만약에 집 사는 거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집 못 산 무주택자들은요, 한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만 돼도 진짜 완전 현타 진짜 심하게 올 것 같아요. 그때 예전에도 집 못 산 사람들 부르는 말 있었잖아요. 아,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집을 못 사는 사람들? 네. 그 난민? 전세 난민 뭐 이런 말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정책이 어떤 걸 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정책에서 시사하는 바가 뭔지, 벼락거지. 벼락거지. 네,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욕할 수도 있어요. 너무 대출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근데 참 웃긴 게 이제 벼락거지 때문에 다들 막 집 못 사서 난리였잖아요. 근데 저희 채널이랑 또 제가 운영하는 캠프 부동산 스쿨이라는 채널을 보면요.
요 벼락거지 탈출 방법 뭐 이런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는 뭐라 했냐면 예전에는 하우스푸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하면 듣기 싫어했고 이제는 또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될 수 있습니다 하면 또 듣기 싫어해. 예, 그래서 항상 좀 2년, 3년, 4년을 놓고 길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또 오히려 우리가 벼락거지를 안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저 영어 이름 모르겠지만 양극화는 입지가 좋아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지금 세금 때문이다. 다주택자 활로를 열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말이 진짜 맞는 게 다주택자 활로를 열어줘야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한 채 살 거 두 채 사고 나눠서 사는데 세금을 너무 이렇게 쪼이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세금을 쪼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두 개 살 거 하나밖에 못 사. 그러면 하나를 사더라도 그러면 좋은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좋은 거 사다 보니까 이렇게 다주택자가 없어지고 그러면 전월세 시장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월세를 못 내놓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실수요자들이 이제 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월세가 없어도 더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세금 문제를 풀어줘야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전월세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지금 서울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막 막아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이제 좀 너무 산으로 빠졌는데요. 죄송해요. 네, 통찰과 안목님 말씀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신기한 게 불장이 와서 부동산 규제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 투자 관심 가지고 이제 불장 끝나고 규제 완화되면 하락기에는 투자에 관심 안 가지고 그래서 부산도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말 인구 많이 빠져나간다. 일자리 없. 부크TV 월 12,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 추천 토지,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부산, 서울, 경기도,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